중국 좋아하십니다. 제주도 땅을 개인적으로 다 팔아먹었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웬만한 건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인데 제주도 땅을 중국에 그걸 원희룡이 팔았다? 혹시 환경 파괴를 좋아하시나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전혀.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혹시 중국 좋아하십니까? 중국이요? 그 중국 자본에 제주도 땅을 개인적으로 다 팔아먹었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웬만한 건 내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인데 제주도 땅을 중국에 그걸 원희룡이 팔았다? 그건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제가 간 게 2014년이고요. 예. 그 이전에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붐이 제주도로 완전히 몰려와가지고 이미 상당 부분 팔려나가고 중국 투자도 다 진행된 상태에서 제가 취임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바로 선언을 했어요. 이미 뭐 다 완성이 되거나 지금 행정 절차 돌릴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행정 절차가 안 끝난 거는 일단 전부 스톱. 그리고 60층짜리 빌딩 반으로 잘라. 그리고 한라산의 중턱 이후로는 일체 금지. 그래가지고 제가 취임해서 중국 투자와 난개발 방지 강력한 대책을 선언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걸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당시에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에서 원희룡은 반중 분자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와서 중국 자본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중국의 대문짝만하게 모든 인터넷에 실려가지고 지금도 그게 박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는 추가 중국 투자라든가 추가로 중국인이 영주권을 가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 내용이 이미 제가 제주지사 재선할 때 그게 제주도에서는 선거로 다 끝난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게 허위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이미 다 저 누구처럼 다 됐겠죠. 근데 이거는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거고 근데 제주도 내에서도 늘 저를 댓글로 공격하는 반대 진영에 있는 쪽에서가 아무튼 계속 그걸 생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와 정확한 입장으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혹시 환경 파괴를 좋아하시나요? 이분은 질문 수준이 왜 이래요? 비자림로 확장공사 2차선짜리를 4차선으로 바꿔가지고 자연경관을 파괴했다.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제주지사로 있으면서 선언한 게 제주의 가장 큰 자본, 미천은 자연 환경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라산 가는 마지막 고도 위로는 일체 건물을 못 짓도록 했고요. 해안선도 해안선 50 내지 지역에 따라서 200m까지는 집을 못 들어서게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 건설이나 중국 자본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한 반발을 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도로를 안 놓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자림로 같은 경우에는 한 2km 되나? 이 구간만 빼고는 거기 연결된 도로들이 전부 4차선이에요. 여기만 2차선이어가지고 교통체증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 지역에 한 20년 된 수건 사업이에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단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자림이 있는 게 아니라 삼나무 숲이 있을 뿐인데 삼나무는 이게 일본 나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분들은 삼나무 보존하자 그런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을 이 삼나무 그 지대를 베어서 넓힌 다음에 다른 수종을 심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제 삼나무가 이 벌목되는 걸 보고 이제 나무를 자른다 이렇게 해서 방송과 환경단체와 또 반원희룡 진영이 이걸 가지고 다 이슈화를 한 거죠. 그래서 환경부랑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그다음 삼나무 구간도 아직 안 자른 거는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좁혀서 지금 그걸 중재안을 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게 감귤이 수송되는 길이에요. 겨울 되면 이 감귤 수송이 막혀가지고 더 위험하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차선으로 넓히는 그 구간 몇백 미터에 삼나무가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길을 내지 말라는 거죠. 주장하는 거는. 근데 주민들은 저 사람이 우리 감귤 운반해 주는 것도 아닌데 길을 안 넓힌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전부 좁은데 거기만 넓힌다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 구간만 빼고는 전부 4차선인데 그래서 결국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인프라,
도로 기반 시설 이거 하고 그 삼나무도 자르는 게 싫다 그러니 네. 삼나무 없는 구간은 4차선을 넓히고 자, 이 삼나무 있는 구간은 뭐 잠시 감속 구간 정도로 생각하고 가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그때 검토하고 대안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제가 최근에 그 길이 어느 상태까지 왔는지는 제가 지금 그만둔 지 1년 다 돼가기 때문에 네네네. 최근 상태는 잘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그 주민들은 환영을 하는 사업이다. 아,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와서 데모하는 것을 주민들이 와서 다 쫓아냈어요. 모르는 그러니까 부분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은 도로를 넓혀라 그러는 거고 네. 거기에 살지 않는 분들인데 와서 이 삼나무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삼나무를 베려면 나를 때려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간다 뭐 이렇게 조건을 내걸거나 하진 않았네요. 돈 그래서 내라, 계속 대화를 했고 예. 돈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 환경단체들은 돈 내놓으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줄거리는 그렇다. 네. 아. 환경 파괴는 별로 안 좋아한다. 저는 좋아하지. 어릴 때 대자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네. 몇 감다가 네. 햇볕으로 뜨겁게 데워진 바위 위에 누워서 네. 바위의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제 동심을 키우던 사람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야 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YS의 재산 환원 소식을 듣고 본인도 재산을 환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환원 소식에 대한 따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 딸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요. 아직도 예. 아니 아셔야 됩니다, 따님들. 아버님이 안 준대요. 큰일입니다 이거. 그때 우리 다른 정치인분들이 네. 야 재산이 좀 있으면서 그 얘기하면 좀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뭐 물려줄 게 있기는 있냐? 이런 반응이셨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전 김영삼 대통령이 훌륭한 일도 많이 했는데 IMF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래의 받아야 될 평가보다 너무 저평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굉장히 의미 있는 걸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워낙 반응이 너무 이렇게 약간 냉소적인 걸 보고 네. 아무리 우리가 비판하던 사람도 좋은 일 하면 우리가 그걸 박수 쳐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의미로 이제 한 거죠. 네.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별 사회에 충격파는 없었어요. 그다음 우리 자녀들한테 그 인생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거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소한 저희 딸들은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울 일은 없다. 근데 그거는 좀 따님들의 의견도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뭐 예. 제 아내는 재산을 전부 돌려놓는 거에 대해서 네.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앞으로 심각히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어요. 네. 사실은 네. 이거 재산 환원한다고 해놓고 왜 아파트를 팔아서 시세 차익을 받느냐 이 질문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하세요. 지금 했습니다. 아니, 내 건 아니지만 이 목동 아파트가 처음에 1억 9천에 네. 목동 10단지 전세를 들어갔어요. 예. 왜냐하면 양천구 출마를 했으니까. 네. 근데 2년 지나니까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전세값이 폭등을 하는 거야. 3억 5천을 내려요. 네. 야, 이거 어떻게 2배를 내라 그래? 네. 그래서 저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내야 될 전세금의 융자를 5천만 원만 더 받으면 네. 미분양 있던 그 주상복합 한 칸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전세금 절반, 대출 절반 이렇게 해서 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이 전세값이랑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12년까지 잘 지내왔는데 14년에 갑자기 제주도로 그랬죠. 가게 됐잖아요. 네. 근데 가니까 제주도 청와대, 지방 청와대 관사가 있어. 그래서 이걸 놔두고 관사 살면 관리비 다 되죠. 경비 초소까지 다 있어. 네. 그거는 원래 도지사한테 제공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둘이 살기에는 또 너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방 청와대는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 도서관이 됐어요. 어린이 도서관. 거기는 반납을 하고. 그래서 그때 목동 아파트를 놔두고 제주도 갔다 오면 좋잖아요. 예. 근데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집값을 잡는 그런 개혁 정책들에 대해서 앞장섰던 입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랬다가 내가 이거 차익 때문에 이거를 내로남불하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공직자는 공적인 영향력 이거 하나만 추구해야 되지 부까지 추구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 아내의 굉장히 마지못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근데? 아니 네. 당신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아무리 명분도 좋지만 네네네.
가족들은 무슨 죄냐. 네. 그래도 우리라도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네. 이 집 없는 사람들 야 정치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가질 거 아니냐. 네. 제가 좀 고집을 좀 부렸죠. 근데 네. 우리 아내가 그걸 결국은 인정을 해줘가지고 네. 팔았죠. 준지 그 시점부터 그 교수님께서 방송 활동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수입을 좀 보시려고. 하지만 저는 네. 우리 사회가 실물 경제가 활성화돼서 돌아가야 되지 부동산 그게 다른 노동의 가치를 빨아들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더 나은 집에 살고 싶고 내가 가진 자산을 더 이렇게 증식하고 싶고 하는 욕구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내가 나한테 이게 왔을 때 공직자로서 있을 때 이게 했다라는 것 뿐이지 네. 이건 당연하게 다 인정을 하는데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보도에 하면은 집을 8억에 팔았는데 지금 26억이 됐어요. 지금 이 소식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나름. 자꾸 네네. 금액 얘기하시면 자꾸 제가 속이 쓰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사시는? 지금은 월세 삽니다. 월세요? 네. 네네. 저도 월세. 그래서 네. 불쌍한 따님들한테 영상 편지 네. 하나 가겠습니다. 얘들아, 다른 집처럼 많이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잘못 만난 거지 아빠를.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네. 미안하다. 그래요.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제2공항, 제주도의 제2공항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극렬히 아주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여론이 있고 어떤 여론이냐면은 원희룡 후보는 제2공항 도민 그 공론조사에서 아주 명백히 반대가 우세했음에도 각종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 제2공항을 강행하고 있다. 제주를 갈등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반목과 분열의 섬으로 전락시킨 자가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국토부 장관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냐 뭐 이런 말. 이 의견이 갈리고 갈등이 있는 현안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정말 고민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래도 그 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공항이 너무나 번잡하고 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해요. 안전까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제주도를 찾는 분들 또 제주도민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네. 정치와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 공항이 내가 사는 동네보다 멀리 간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걸 중재안이랄까? 그걸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까? 이런 부분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이러니까 좀 청문회 간다. 네네.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네네. 된다면 지금 고민하는 게 그 제주공항공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공항 운영으로 인한 수익 같은 거를 제주도민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네. 뭐 그런 방향으로 국토부가 이미 고민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시된 안 가지고 어떤 이 갈등이 심했던 것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서로 좁힐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을 놓고 갈등을 최소화하되 그래도 정상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3분에 한 대씩 뜨고 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시간에 지금 한 36대까지 뜨고 내리기 때문에 네. 붐비는 시간에는 네. 거의 1분 한 40초마다 한 포화 대씩. 상태네요. 예, 실제로 가보면요 비행기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가 네. 서로 뜨는 거 내리는 거 있잖아요. 예. 바로 그 꽁무니를 서로 맞대고 줄 서 있다가 앞에 뜨면 바로 들어가서 바로 뜨고 그다음 내리는 거 기다렸다가 빠지면 바로 또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보면 놀라겠어요. 지금 제주도는 전시 상황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또? 이 위험한 상황을 지금은 붐비니까 우리가 몇 년은 참을 수 있지만 네. 이 상태로 계속 가라고요? 코로나 이후면 더 또 코로나 때문에, 이후로 예. 지금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을 할 거고요. 예. 제주도도 국내 여행도 폭발하고 외국에서도 제주 오겠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코로나가 열리면 수요는 폭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우리는 그 항공 그 수요 중에 비행기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이게 너무 많거든요. 이거를 살려야 일자리도 만들고 대한민국 국부도 늘어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쾌적한 한 공항이 하나 더 생기면 네. 좀 여유 있게 돌아가겠죠. 예. 조금 영상 편지 한번. 구가 나는 너가 저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미안하다. 오등봉일 때 도시공원 사업 제2의 대장동이다. 오등봉 공원은 원주인한테 다 돌아가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특혜를 받았다면? 거지예요. 후보하는 게 더 좋겠어요. 네, 너무
쌍꺼풀 수술을 진행했다.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였어요. 야,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네.